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한국사 네 번째 강의가 되는데 바로 삼국시대를 배울 거야. 자, 삼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제, 고구려,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단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역사 이제 드디어 암기해야 되네. 왜? 수많은 왕들의 업적을 외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게 되잖아.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말한 왕만 기억해. 다른 애들 그냥 무시해버려. 응? 그러면 우리는 삼국시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삼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권력이 집권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을까? 그렇지. 왕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래서 바로 영역 국가라는 거야. 따라서 이 단어는 시험 문제들이 벌써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구나. 땅덩어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바로 지도를 응용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삼국까지 우리 역사에서 국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예전에 다 배웠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가가 처음 탄생하기 시작한 거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지.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변홍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잉여생산물이 나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인간은 못 되쳐먹었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남의 뱃다지를 푹 쓰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자들과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 그리고 역시 철기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는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런 연맹 국가인 여러 나라들은 왕권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부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서 왕이 알아서 가야 돼. 응? 그만큼 왕권이 약한 나라가 여러 나라란 말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달라요. 자, 왕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나라야. 한마디로 모든 권력이 바로 왕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앙 집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를 끊임없이 이렇게 늘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딱 지금 떠오르지. 그렇구나. 어떻게 중앙 집권화, 즉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왕권이 딱 강해지면 통치 체제가 완벽하게 마련됐을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했겠어? 땅 따먹으러 가야지. 땅 따먹으러 전쟁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땅을 넓혀 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느 지역을 놓고 싸웠을까라고 하는 걸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은 뻔하잖아. 땅 따먹기 대왕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만 알면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지금. 응? 그럼 좋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는가 한번 보자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 연맹 국가가 있어서 각 지역을 여러분들 나누어 다스렸던 나라를 이제 왕 중심으로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앙 집권화가 된다고 그래봐. 그럼 첫 번째, 누구를 작살내야 돼? 각 지역의 부족장을 작살내야지. 결국 말 안 들면 힘으로 누르고 아니면 꼬셔야지 뭐. 야, 내가 너 힘으로 센이지만 그래도 너 혜택 줄게. 나랑 같이 이렇게 힘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보자. 내 중앙의 관료로,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시켜줄게. 그러면서 다독거릴 거 아니야. 안 되면 싸대기 후려 날리는 거고. 응?
자, 이렇게,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나라의 통치를 구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체제를 마련해야 되겠지? 자, 인구도 많아졌어요. 땅덩어리도 넓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결국 관료 조직도 만들 거고, 행정 조직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부족정들을 꼬시기 위해서, 좀 기분이 나쁘지만, 내 밑에 있어서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가의 중요 정치는 이렇게 니네들이 의사를 결정해봐. 그래서 귀족회의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에는 제가평의회가 있었던 거고, 백제는 무슨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사험 제도가 있었던 거고,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제가회의, 그 다음에 정사험 제도는 몰라도 화백회의만큼은 다 하는 거 아니야? 만장일치제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중요 사안을 의결했다. 뭐 수상을 선출하든가 왕이 계승권을 다룬다든가 다른 나라랑 맞짱 뜨는 전쟁할 때 여기서 결정하더라. 쉽게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세력들이었던 부족정들을 해유, 그리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정치제도에서는 귀족회의가 되는 거고, 사회제도로는 신분제도를 만들어진 거야. 신분제도도 다른 건 거 아니냐? 니네 그래. 어이구, 니네 잘 나갔던 애지. 니네 귀족해. 아이고, 너는 열심히 일하는 애구나. 너는 평민해. 아이고, 너는 아무 생각 없구나. 힘들구나. 아이고, 너는 노비해. 천민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급을 딱 만들어주면서 귀족들한테, 니네들은 조금 네가 왕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귀한 족속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나랑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꼬셔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말 안 들면 법으로 다스리는 거야. 뭐를 반포하는 거야? 율령을 반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위도 세습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제와 간등 같은 통치체제도 마련하고, 또 법으로 다스리고 율령도 반포하고, 또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통치하기가 얼마나 유리하겠냐.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일어나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권력을 집권화시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 어떻게 됐겠어? 중앙집권 국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힘이 불뚝불뚝 솟을 거 아니야? 쌈박질하는 거야. 이런 나라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갖춘 나라가 고구려고, 그 다음에 백제고,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야. 안타깝지만 얘네들은 연맹 국가란 말이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환이랑 비슷한 나라들이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만약에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라면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겠어? 당연히 몇 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사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냐. 이해됐어? 좋아. 그러면 도대체 이 삼국은 어느 지역을 놓고 싸웠을까? 자, 물론 뭐 땅만 넓다 그래서 진짜 만주벌판 이런 데가 사람도 안 사는 곳, 그렇다고 뭐 오늘날처럼 지하자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지역 여러분들 땅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힘이 나냐? 바로 인적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은 곳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은 여러분들 꼭 이 한강이라는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한강은 너무 살기가 좋아요. 자,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서구도 살기가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한강을 잘 몰라. 아니, 지금 조금만 뭐 한 1km만 나가면 여러분들 한강이 쫙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 서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서해바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강화도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몰라요. 자, 오늘 좀 한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한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봐봐. 자, 한강은 당연히 강이니까 어떻게 되게 상류가 있고 또 중류가 있고
그리고 하류가 이렇게 있겠죠. 자, 바다 쪽이 하류 아니야? 그래서 한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요게 바로 한강입니다. 이렇게. 요게 한강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팔당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요쪽으로, 요렇게 북쪽으로 요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요걸 북한강이라고 하는 거고. 요쪽은 남쪽으로 흐르는 요 강을 또 무슨 강이라고 하는 거냐면, 남한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강, 남한강은 여러분들 다 한강의 줄기인데,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흐르는 강을 북한강, 남쪽으로부터 흘러오는 강을 남한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서울이야,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강을 요거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면 강북, 그리고 한강의 남쪽이면 강남. 그럼 여기가 요 강서구도 강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던 강남 3구다 그러면 이쪽에 강남구, 이쪽에 이제 송파구, 이쪽에 서초구를 우리가 흔히 강남 3구. 그러면 강서의 반대쪽에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강동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강동. 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강북의 대표적인 산이 그 유명한 무슨 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쭉 따서 이쪽을 요거 아까 북한강이라 그랬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북한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 여기가 그 유명한 닭갈비로 유명한 춘천. 근데 또 이쪽에 춘천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으로 북한강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면 빙어 축제로 유명한 하천을 지나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금강산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아주 뼈빠지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들 소양강이야, 소양강. 소양강 댐이 있고 이쪽으로 쭉 가서 양구를 지나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설악산이야, 설악산. 응? 그리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양평이 되는 거고, 양평. 여러분들 우리가 별장들이 많은 양평이 있고, 이쪽에는 여러분들 여주가 있고, 이천 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 여기가 충주야, 충주. 충주라고 많이 들어봤지? 사과로 유명한 충주.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그 유명한 충북 단양. 단양 팔경하면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단양.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가 소백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백산. 응?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산맥이 하나가 있어. 그 산맥이 바로 뭐냐면 태백산맥이야. 응? 그런데 이 삼국은 이 북한강 놓고 싸운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놓고 싸운 거예요. 이 지역. 이렇게. 이 지역. 말 그대로 남한강 유역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곧 삼국 중에 힘이 제일 세다는 거야. 그럼 제일 세면 어떻게 되겠어? 기분 나겠지? 응? 그러면 여기 한강을 차지하지 못한 두 나라는 어떨까? 손잡아야지 뭐 힘센 놈한테 개길려면 어떻게 돼? 손잡고 개야지. 혼자 따로따로 개겠다가는 뭐 싸대기밖에 더 맞아. 응?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다? 그럼 당연히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할 거야. 그게 4세기 모습이야. 5세기에는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어. 그러면 당연히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체결하는 거야. 그게 나제 동맹이야. 그 다음에 6세기에 진흥왕이 어떻게 돼? 한강을 차지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고구려하고 백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거야. 얼마나 쉬워. 외교 관계를 그걸 막 외우고 왕을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한강 차지하면 그냥 외교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지역 차지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기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보세요. 고구려가 이쪽으로 내려와. 응? 예를 들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 올 거 아니야. 얘네들이 쭉 내려왔어. 이쪽으로. 아이고 여긴 다 내 거네. 그래서 여기다가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는 거고. 반대로 신라가 막 이렇게 진흥왕 때 이렇게 한강 하류 지역을 진출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북한산에다가 뭐를 세운 거야? 바로 이비를 세운 거야. 이비. 응? 북한산 순습이야. 그러면 백제는 그러면 왜 비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에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 백제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나라를 세웠어? 한강유역. 처음부터 무슨 한강유역이 있는데 응? 비문 세우니? 네가 만약에 처음 유치원 때 만난 여자친구가 지금도 여자친구라면 너 같으면 응? 너 같으면 서로 선물 주고받냐? 안 해. 처음 있는 애들 드디어 뭐 고등학교 와서 처음 만났어. 여자친구가 만나줬어. 처음 있는 여자친구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니까 후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가. 그래서 역사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쓰는 거고 근초구왕 때 고웅이 서기를 쓰고 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니까 쓰지도 않던 뭐를 써? 일기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안 쓴다고? 그러면 메모장이라도 쓰잖아. 응?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잖아. 알게 모르게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면 외교관계 바뀌고 비석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편찬되는구나. 이거 한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각 나라들이 고대 국가의 모습을 구축하면서 즉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의 이 발전해 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한강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좀 배워보자고. 자,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구현한 나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라고 그랬잖아. 고구려. 그치? 고구려야. 그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부여의 유민이었던 고주몽이 나라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태조왕이라고 하는 사람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왕위를 세습한다, 영토를 늘려간다, 그리고 또 하나 통치체제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한다.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마련하는 사람들을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갖춰졌어. 그럼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영토를 일단 늘려갑니다. 옥저를 복속시키고 한나라 군현을 공격하고 그리고 역시 왕위를 세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태조왕은 2세기 때 왕으로 참 중요한 거 이렇게 지금 봐봐 영토 막 넓혀가잖아요. 이렇게 현도군, 요동군 뭐 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토를 많이 넓혀가는구나. 응? 그리고 왕위를 세습시켰구나. 그래서 우리 태조왕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 왕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뭐 어려워 이게.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요 왕은 자 오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족연맹국가. 고구려는 부족연맹국가로부터 시작했잖아. 자, 이 오부의 지배 세력, 오부의 그런 하나의 지배 세력을 뭘로? 왕쫄딱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춘대 추납의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하고. 그리고 미천왕은 뭐 영토 늘려갔다는 거야. 낙랑군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대동강유역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구건왕은 안타까워. 얘는 근초광한테 죽었어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태조왕이면 완성시킨 사람은 누구냐? 소스리망이야. 그러면
우리 막말로 말해서 시험 내면 너 같으면 기틀 마련한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더 중요하겠냐? 완성한 사람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학까지 설립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고대 국가를 완성했구나. 고구려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야? 소스리망 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소스리망을 이어서 빠방! 응? 싸우러 갈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이 되는 거야. 얼마나 영토를 넓혀갔으면 광개토겠니? 응? 넓을 광자 쓰고 개척했다는 거야. 뭐를? 땅을. 정복군주라는 거지. 그거 이해됐어? 그래. 이렇게 쉬운데 뭐. 그럼 지금 알아야 될 왕은 태조왕, 고구려왕,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광개토 대왕, 장수왕쯤 되지 않을까? 고구려는? 좋아. 그럼 넘겨봐. 그럼 이제 백제라는 나라는 어땠을까? 이제 백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 유이민이 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 세력과 연합을 해서 건국한 나라가 백제야. 근데 의외로 백제는 자, 이 수능뿐만 아니라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데서 참 여기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도 우리가 부여의 유민이잖아. 자, 고구려를 세웠다는 건 알아요. 고주몽이 세웠습니다. 자,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비류와 그 다음에 온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자, 여기 비류는 누구냐면 고주몽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이 여러분들 이렇게 동가강유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의 맹주, 힘센 세력이 누구냐면 소선의 아버지야. 근데 소선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미 결혼했다가 남편이 이제 지금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꼬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지역에 결국 통치자가 된 겁니다. 이게 고주몽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고구려 됐으면 소선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뭐 비류가 됐던 온조가 됐던 둘 중에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주몽이 부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임신했을 때 금왕의 아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야반도주 했기 때문에 그때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 내려갈 수밖에 없어. 혹시 아이를 낳으면, 혹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내려보내 주시오. 나를 찾아오게 해주시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소나무 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돌 밑에 심표를 놓아도 요거 꼭 찾아갖고 오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왔잖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이란 말이야.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소선호와 비류하고 온조가 뭐 됐다는 거야. 뭐 됐다. 발음 조심해. 좆대버렸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소선호가 진짜 미워 죽겠네 그러면서 저놈의 인수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 자, 우리 가자. 그래서 비류랑 그리고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비류가 어디로 갔냐면 인천으로 갔어. 얘는 인천으로. 응? 이 내륙에 살던 애가 바다를 잘 몰랐어.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날아 세워갖고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뭐 기록에 의하면 해일, 뭐 바닷물 내가 봤을 때는 해일이 와서 쓸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 아주 그냥 배고파 죽겠지.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이 온조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올림픽공원 이 일대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자, 이 지역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배를 타고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천황족이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특히 비율과.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도 온조라고 하는 세력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웠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 백제를 고구려민이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근거 자료가 있으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험 낼까 안 낼까? 내겠죠. 근데 있어. 여러분도 우리 고고학자들이 민족의 교통도를 연구할 때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고분 양식에 관심을 가져. 왜?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저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도 바로 한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있었던 고분이야. 응? 한 500년, 막 7, 800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주택 양식이야. 집의 구조, 가옥의 구조.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독특한, 우리 민족의 독특한 양식이 바로 뭐야? 온돌장치야. 이 온돌장치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덜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 신발 벗는 그런 하나의 이 생활, 이것도 한몫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거야. 어쨌든 온돌장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주택 양식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고구려 초기의 무덤인 돌무지 무덤하고, 자 이게 돌무지야. 돌을 쌓은 거야. 그런데 또 여러분들 한강 유역, 특히 올림픽공원과 가깝고 롯데월드랑 가까운 석촌동의 이 고분과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비슷한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구려 유민이 어느 나라 세웠구나. 백제를 세웠구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백제의 시조시는 온조에게만 제사 지낸 게 아니야. 누구한테도 좀 고주몽한테도 제사 지냈어. 그러면 고주몽한테 왜 제사 지냈겠어? 같은 계통에. 즉 온조의 아버지니까. 결국 백제일의 입장에서 보면 고주몽도 조상이니까 제사 지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왕 때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냐? 그 사람이 바로 고유왕이에요. 고유왕. 자, 고유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강유역 찾아가죠. 관리의 등급 관등제도 마련하고 공복 관리들의 옷도 제정한 사람이 바로 고유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 즉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중앙집권화를 이렇게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성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근초고왕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당연히 땅덩어리가 나오겠죠. 땅덩어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여기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에서 드디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만을 북속해서 오늘날 전라도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탐락까지 영향권을 두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동강까지 쭉 올라가서 역시 누구를 또 보내버려요. 그렇죠. 고구곤학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요 강을 우리는 랴오어, 우리나라 그냥 한자어로는
요동이라고, 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하. 자, 요 강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이쪽을 우리가 흔히 요하의 동쪽이니까 요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육지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서, 요동반도.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의 몇 지역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서, 요동, 그리고 여기 불쑥 튀어나온 요지방 산등반도. 그리고 이쪽에 일본의 큐슈. 자, 이렇게 근초광은 요서로, 그리고 산둥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큐슈로 결국 고대 무역권을 형성합니다. 물론 일부 학설 지역에는 이 지역을 뭐 일정한 지역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남조인 역시 동진하고도 교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근초구왕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 나라인 신라는 어땠을까?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건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안의 마한, 변한, 진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시석씨, 김씨, 왕위를 서로 교대로 하죠. 그러다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내무랑이에요. 내무랑. 요 내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왕위를 갖다 세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군장의 이름으로 마립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같은 시기 바로 삼국의 주도권이 백제에 있었을 때, 자,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시기에 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무랑이 자,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고구려 강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의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왜구가 쳐들어왔어. 그리고 금관과 지역의 임나라는 지방에 일본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영향권을 확대해가고 있어요. 낙동강 우측에는 신라가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내무랑이 도와줘 그랬더니 강개토대왕이 도와줘서 왜를 격퇴시켰습니다. 신라가 당연히 고구려 영향권 속에 들어가겠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가 호우명토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호우명토기는 신라인의 무덤 속에서 강개토대왕의 제기요, 제기.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쓰여진 긴 시호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강개토대왕 만세야. 아니, 젠장 신라인이 지금 강개토대왕 만세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되겠지. 그 새끼 아마 속으로 아마 간첩질했구나. 아니면 정말 강개토대왕을 되게 사랑했네. 정말 신라를 도와서 나라를 구원해줬다라면 강개토대왕 사랑하는 거 당연할 거고, 무덤 속에 강개토대왕의 제기를 갖고 가는 게 뭐가 문제거든.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야. 정말 도와줬구나. 왜를 격퇴시키는데 크게 도와줬구나. 그리고 신라의 지중왕 때는 나라 이름을 신라, 왕을 호칭을 왕. 그리고 우경이라 해서 서로다가 경작을 해서 생산량이 증대됐고 우산국이 이렇게 복속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 이와 같은 그런 안에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즉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내무랑이라고 하면 자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버프망이에요. 불교도 공인해, 율령도 반포, 간제와 간동도 마련해, 신분제도 정비돼, 그리고 금관과역까지 정복을 했어요. 힘이 엄청났어. 그러니까 이 버프망을 통해서 힘을 구축한 신라는 그 다음에 팽창을 퍽 하겠죠. 그 팽창시킨 왕이 누구냐? 진흥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과정을 이제 거의 이해를 했죠. 특히 가끔씩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뭐 다른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특히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간왕, 중국식 왕호까지 변화가는 그런 하나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아, 거서관은 군장, 차차홍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 마리간은 군장, 그 다음에 중국식 왕호인 왕을 사용한 사람은 지중왕이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뼈다귀에 등급을 매겨준 골품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부족장세로 흡수통합 재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신분제도다. 근데 뼈다귀에 등급 매겨놓은 거야. 성스러운 뼈다귀면 성골, 진짜 뼈다귀면 진골. 그 다음에 너는 머리가 크구나. 아이고 6드품. 그 다음에 너는 좀 중간이구나. 5드품, 4드품, 3드품, 2드품, 1드품, 1드품, 2드품, 3등급은 나중에 별로 의미가 없어 사라졌다고 보는 거 남아있는 건 진골 6드품, 5드품, 4드품 남아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뼈다귀야 뭐 왕족, 순수 왕족인데 무슨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골품에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진골 이렇게 보고 6드품 이렇게 보고 4드품까지 보세요. 모든 관리들의 시작은 17관등 조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진골은 아무런 문제 없어. 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응? 이월장까지. 근데 6드품은 아찬, 그 다음에 5드품은 대나마, 4드품은 대사까지밖에 못해. 한마디로 신분에 따라 정치적 상한선이 딱 정해진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진짜 폐쇄성이 강한 신분제도가 뼈다귀 등급 매겨져 있는 골품제도야. 그런데 이 표에서 하나만 조심해. 자, 공복은 관리들이 입는 옷이야. 황색, 청색, 비색, 자색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신분에 따른 차이로가 반영된 게 아니야. 신분에 따라 입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진골도 황색을 입을 수 있어. 6드품도 입을 수 있고 5드품도 입을 수 있고 4드품도 입을 수 있어. 몇 관등까지만 입는 거야. 이렇게 대사까지만. 그러니까 공복의 색깔의 차이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뭐야? 관리의 등급에 따른 차이라는 것만 기억하라. 이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 국가고 영토, 싸움을 잘하는 나라인데 싸움하는 과정을 다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자, 지금 강성한 나라. 한강 처음 차지해서 이 한강을 가장 빨리 차지해서 강성한 나라 백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시간은 뭐 얘기했어? 고구려 땅 따먹는 거. 그 다음에 신라 땅 따먹는 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영역 국가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가야는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야랑 그리고 땅 따먹는 과정을 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